병원 복대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바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윤서아는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 스탠드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피로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끝난 10시간의 대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안도와 함께 다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칭찬했지만 서아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의 이런 헌신과 능력은 병원 내에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한재주는 그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재주는 서아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평범한 배경을 경멸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그녀의 능력은 오직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 선생, 또 야근이군. 이래서야 언제 결혼 준비를 하겠나 재준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차트를 넘겼다. 한 이사님,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 외에 다른 것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 아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한 거 아닌가? 재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재준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이미 익숙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아는 단 한 번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거래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능력은 그녀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얻은 결과였다. 며칠 후 재준의 부모님이 서아의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재준의 아버지는 병원의 이사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뛰어난 실력이 탐이 났고 그녀를 며느리로 삼아 병원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싶어 했다. 재준의 어머니는 그녀의 배경을 무시하며 결혼 조건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요구했다. 윤양, 당신의 부모님이 준비해 오실 예물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재준의 어머니는 수십억 원 상당의 보석과 명품이 적힌 목록을 서아의 부모님에게 내밀었다. 서아의 부모님은 놀라움과 모욕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평생 모아온 돈으로도 그 목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서아에게 재준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서아, 이런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아버지가 말했다. 서아는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한재준 씨, 당신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죠. 재준은 그녀의 말에 분노했지만 서아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그녀는 결혼을 무산시킨 것에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서아를 걱정하며 그녀가 이 일로 인해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서아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 근처에 한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수술 후 종종 들르던 곳이었다. 그날도 힘든 하루를 보낸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주문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그녀의 테이블에 물을 따라주었다. 그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김태진이었다. 태진은 그 식당의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는 손님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아는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늘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서아는 그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서아는 더 자주 그 식당을 찾았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아는 태진에게 고백했다. 그녀의 용기는 태진을 놀라게 했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태진은 자신을 평범한 식당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뛰어난 배경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언급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태진이 말했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돈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에게 주는 평안함과 진심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존경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물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진은 서아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결혼은 조촐하게 이루어졌다. 부유한 혼수도 화려한 예식장도 없었다. 그들은 동네의 한 작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병원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놀라워했다. 한재주는 서아의 선택에 분노하며 그녀를 조롱했다. 겨우 식당 직원과 결혼하다니 윤서아?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의 재능도, 미래도 모두 끝났다고. 그는 서아를 비웃으며 외쳤다. 그러나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태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태진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질 삶이 어떤 역경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태진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혼의 당금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윤서아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태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배려로 채워진 진정한 휴식처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아를 위해 정갈한 한식 아침상을 차렸고 그녀가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냈다. 그는 서아의 직업을 존중했고 그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항상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태진은 식당 직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박식하고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아와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의 배경 지식을 설명하거나 미술관에서 그림의 역사와 화풍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의 지식은 단순한 암기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깊은 사색을 통해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진이 읽고 있는 책을 흘깃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경제학 서적이었다.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진 씨, 그런 책은 왜 봐요?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태진은 그녀의 질문에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취미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다. 식당 직원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태진의 섬세함은 서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태진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가 얼마나 사려 깊고 서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되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태진이 직접 준비해드린 보약과 그의 진심 어린 안부 전화에 그들은 감동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한재준의 비난과 조롱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는 서아를 볼 때마다 식당 직원 부인이라고 비꼬거나 그녀의 능력까지 깎아내리려 했다. 재준의 음의 공작은 교묘했다. 그는 서아의 환자 차트를 훼손하거나 중요한 수술 일정에 혼선을 주어 그녀를 곤란에 빠뜨리려 했다. 어느 날 서아는 한재준의 방해로 인해 중요한 환자의 수술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환자는 심각한 상태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서아는 초조해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태진은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서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이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한재준 이사님 방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송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병원 시스템과 연결해 보세요. 서아는 의아했지만 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재준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곳에 컴퓨터는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태진이 말한 대로 알 수 없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 파일이 아니라 복잡한 암호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실행했고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은 병원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술 관련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고 훼손된 환자 차트를 원래대로 복구시켰다. 서아는 경악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태진 씨는 도대체 누구지? 그녀는 수술실로 달려갔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재준은 분노에 떨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진 씨,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그냥 식당 직원이 아니죠? 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아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대답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태진의 진심을 믿었고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 서아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남편. 김태진은 그녀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윤서아는 병원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김태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가 단순히 식당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는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은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서아는 태진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의 본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의 주요 환자 중 한 명인 박선우 회장은 유서 깊은 기업인으로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서아는 그의 담당 의사로서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기록을 파고들수록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박 회장의 상태는 특정 약물 투여 이후 갑자기 악화되었고 그 약물은 일반적인 치료 프로토콜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다. 더구나 그 약물은 한재준의 아버지인 한승호 이사장이 소유한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진의 도움을 받아 병원 시스템을 분석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일이든 시스템 내부의 허점을 이용하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한재준 부자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박 회장이 가진 기업의 막대한 자산과 영향력은 한 이사장에게 매우 매력적인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박 회장의 건강을 이용해 기업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박 회장의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투여된 약물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태진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그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태진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한재주는 서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고 서아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재주는 서아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 내부의 비리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그녀를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서에게 환자의 상태를 고의로 악화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서아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병원 이사회는 그녀의 해고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의 결백을 아는 소수의 동료들만이 그녀를 옹호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한재준 일가의 막강한 권력에 묻히고 말았다. 절망에 빠진 서아는 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진 씨,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던 일은 한승호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태진은 서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서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큰 오산이죠. 그날 밤 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한승호 이사장의 비자금 장부를 해킹하고 그의 모든 비밀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박선우 회장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내부 비리 세력의 정체를 알아냈다. 태진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태진이 건넨 USB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한승호 일가의 모든 비리 증거와 함께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병원 이사회를 상대로 방역에 나섰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태진이 찾아낸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한재준과 한승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병원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창탕했다. 윤서아의 폭로는 폭탄과 같았다. 한승호 이사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한재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아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서아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손에는 태진이 준 USB가 들려 있었고 그 속의 데이터는 그녀의 방패이자 검이었다. 서아는 단상에 올라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한 이사장이 박선우 회장에게 투여된 약물의 배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기록과 내부 통신 내역이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태진의 해킹 기술로 정교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승호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거야, 윤서아. 네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당장 컴퓨터를 꺼. 서아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든 병원 직원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재준에게서 받은 돈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재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아,
네가 이 짓을 꾸민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 그 보잘것없는 식당 직원. 그가 내게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는 그저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름 아닌 김태진이었다. 그의 모습은 평소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압도적이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 이사장과 제주는 그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진은 서아의 옆에 섰다.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KG그룹의 CEO 김태진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KG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가적 기업이었다. 모두가 그들의 총수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총수가 바로 서아의 남편. 평범한 식당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김태진이라는 사실에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너는 그저 식당 직원이잖아. 내 조사에 따르면. 태진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조사요. 제가 식당 직원으로 위장한 것은 당신과 같은 오만한 사람들의 진심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제 예상대로 행동했죠. 박 회장님을 해하려 한 당신의 모든 행위는 이미 국제사법기구에 보고되었습니다. 서아는 태진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차가움을 느꼈다. 그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그녀는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한승호는 무릎을 꿇고 태진에게 용서를 구했다. 김 총수님, 제 아들이 무례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하겠습니다. 태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서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아 씨,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 이사회의 모든 비리 세력을 제거해 주세요. 이 병원이 다시 환자들을 위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한 이사장과 재준을 체포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지만 서아와 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한 여자는 평범한 남편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마쳤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김태진의 정체가 드러나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평범한 식당 직원이라 여겨졌던 남자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KG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윤서아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총수의 아내라 부르며 찬사하거나 혹은 운 좋은 여자라며 시샘했다. 하지만 서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진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태진은 서아의 곁에서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최고급 저택을 버리고 서아와 함께 살던 소박한 신혼집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의 배려는 서아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승호와 한재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박선우 회장의 기업을 노린 것은 단순히 한재준 일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태진의 KG그룹과도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다. 태진은 서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아 씨,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박 회장님을 통해 KG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했고 그것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태진의 이야기에 경악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진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태진 씨, 저도 돕겠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약물과 생화학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서아는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범죄 조직이 개발하려던 약물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녀는 약물의 합성 과정과 그 부작용을 면밀히 연구했고 그 약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의 연구는 태진의 정보팀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태진의 팀은 서아의 분석을 토대로 범죄 조직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인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림자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총괄하는 인물로 정체를 숨긴 채 암흑극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그림자가 최근 박선우 회장의 기업과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들이 박 회장의 병을 이용해 어떤 비밀 거래를 하려 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태진은 서아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감시하는 보디가드를 붙였지만 서아는 그들의 눈을 피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숨겨진 암호와 메시지를 해독하며 그림자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녀는 병원 안팎의 CCTV를 분석하고 내부 정보를 종합하며 그림자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의 지능과 용기는 태진의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태진은 서아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함정을 팠다. 그는 그림자가 박 회장의 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역이용하여 가짜 투자 정보를 흘려 그들을 유인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범죄 조직은 태진의 함정에 빠져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고 태진의 특수 요원들은 그들의 비밀 연구소를 급습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아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통해 복잡한 국제 범죄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이 거대한 싸움에 숨겨진 영웅이었다. 이들의 공조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팀워크였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음모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한승호와 한재준을 통해 박선우 회장의 기업을 장악하려 했다. 서아와 태진의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림자는 자신의 비밀 연구소가 발각되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태진의 KG그룹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태진은 서아와 함께 그의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인 돈과 권력을 무너뜨릴 겁니다. 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들의 모든 자금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서아는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그림자가 약물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핵심 기술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기술이 특정 화학 물질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화학 물질의 분석 보고서를 태진에게 전달했고 태진은 이 정보를 금융시장에 역이용했다. 태진은 그림자가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고 그들이 투자한 모든 펀드를 파괴하는 금융 폭풍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서아의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림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분노에 떨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태진의 복수극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자신의 가장 안전한 금고가 뚫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 태진과 서아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태진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최정계의 경호팀을 동원해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큰 오산입니다. 태진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진의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그림자의 마지막 발악은 한재준과 한승호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매수하여 서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그들은 서아가 박호 회장을 해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이들의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재준이 거짓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고 그가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했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서아는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한재준과 한승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와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그림자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체포되었다. 그는 서아와 태진의 완벽한 공조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승리였다. 서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그리고 태진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태진은 자신의 거대한 힘을 사리사욕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 그들의 승리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윤서아는 김태진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다. 그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허함과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늘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만을 보여주었지만 서아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태진 씨,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태진은 서아를 품에 안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아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실 KG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림자가 이끄는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해 암살당했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진은 그때부터 복수를 위해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전 세계를 떠돌았고 무술, 해킹, 금융, 전략 등 모든 것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 속으로 새우며 들어 그들의 본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세상의 오만함과 탐욕에 질려 있었고 그에게 사랑과 진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저는 제가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제 돈과 지위를 탐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제가 그저 평범한 식당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눈빛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혹시라도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태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진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상상하며 그의 상처를 감싸 안았다. 태진 씨, 이제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평안함과 진실함을 주었어요. 그것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강해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서아는 태진의 모든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은 태진의 오랜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아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이해로 발전했다. 태진은 서아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 그녀에게 완전히 중독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모든 것을 갈망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윤서아와 김태진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태진은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서아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서아는 뜻밖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그녀가 의대 시절 존경했던 선배이자 친구였던 최지훈의 유언장과 함께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지훈은 희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해왔고 서아는 그에게 수술을 제안했지만 그는 끝내 수술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 적힌 유산 목록은 서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지훈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첨단 의료기술과 수많은 특허권, 그리고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거대한 연구소였다. 최지훈은 서아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의 연구를 악용하려는 그림자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남겼다. 그의 유언장에는 나의 연구는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오직 너의 손에서만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최지훈의 유언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태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태진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했다. 서아는 고민 끝에 최지훈의 유산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진과 함께 최지훈의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기술과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연구소는 이미 해킹 공격을 받고 있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림자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탐냈던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최지훈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이다. 태진은 즉시 자신의 보안팀을 투입하여 해킹을 막아냈다. 그는 해킹을 시도한 세력을 추적했고 그들의 배후에 또 다른 국제 조직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 조직은 그림자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활동했으며 최지훈의 기술을 생체 실험과 무기 개발에 사용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를 자신들의 목표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서아는 위협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진과 함께 연구소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최지훈이 남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구소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했다. 서아는 의학적 지식을, 태진은 해킹과 전략적 사고를 활용하여 퍼즐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그들의 공조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들이 해독한 암호는 단순한 기술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지훈이 이 조직에 대해 조사한 모든 기록이었다. 최지훈은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과 주요 인물의 신상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암호는 끝내 풀리지 않았다.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최지훈의 DNA 정보가 필요했다. 서아는 고민에 빠졌다. 최지훈의 DNA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최지훈이 생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봐줘. 모든 비밀은 그 안에 숨겨져 있어. 서아는 최지훈이 그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찾아냈다. 편지에는 희귀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여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잉크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암호를 푸는 열쇠였다. 태진은 서아의 발견에 감탄했다. 그는 당신을 믿었군요. 그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준 신뢰였어요. 태진은 서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아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천재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 김태진이 있었다. 윤서아는 최지훈이 남긴 마지막 암호를 해독했다. 그녀는 태진과 함께 연구소의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인류를 위협하는 비밀 조직의 정체와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밝혀냈다. 그들은 오르쿠스 ORCAUS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첨단 의학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의 권력자들을 조종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최지훈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려 했다. 서아는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오르쿠스는 서아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서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그녀의 환자들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 오르쿠스는 서아에게 중대한 선택을 강요했다. 최첨단 의료기술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녀의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거나. 태진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다. 그는 오르쿠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서아와 환자들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서아는 그를 말렸다. 태진 씨, 당신의 방법은 더 많은 희생을 낳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아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은 매우 위험하고 그녀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것이었다. 태진은 서아의 계획을 듣고 그녀를 말리려 했다. 안 돼, 서아 씨.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진 씨, 저는 의사예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리고 최지훈 선배의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났다. 태진은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서아는 태진의 도움을 받아 오르쿠스와 접선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지훈의 기술이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오르쿠스의 수장은 서아를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여자,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환자들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 모두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서아는 USB에 바이러스를 심어두었다. 그 바이러스는 최지훈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오르쿠스의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서아는 또한 USB를 넘겨주기 전 환자들에게 해독제를 미리 투여하여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켰다. 그녀는 오르쿠스의 수장에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켰어요. 오르쿠스의 수장은 서아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태진이 이끄는 KG그룹의 특수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오르쿠스 조직의 모든 멤버는 체포되었다. 오르쿠스의 수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서아와 태진의 완벽한 전략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한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가 권력과 오만을 이긴 증거였다. 서아는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신념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태진은 자신의 거대한 힘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윤서아와 김태진은 오르쿠스 조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좌절시켰다. 세계는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환호했고, 언론은 그들을 현대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서아와 태진은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박선우 회장은 서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서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이끄는 최지훈 연구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서아는 그 돈을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희귀병 치료, 노화 방지, 그리고 인공장기 개발 등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연구에 몰두했다. 태진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언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연구를 도왔다. 한재준과 한승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옥에서조차 그들의 오만함은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아와 태진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그들의 분노는 이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서아와 태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태진은 더 이상 총수가 아닌 서아의 남편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서아를 내 아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랐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숭배하는 중독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태진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진정한 사랑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녀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서아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총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중독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